동네에 마음 편히 살고 싶으신가요? 그런데 요즘 뉴스를 보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지난해에만 노인을 대상으로 한 금전 피해가 무려 700억 원. 더 무서운 건 이런 피해의 80%가 우리가 매일 만나는 평범한 이웃, 친구들 사이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처음엔 다들 좋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무료라는 말에 혹해 나갔다가 수백만 원대 물품을 끌어안게 된 김순자 할머니, 30년 우정이 돈 때문에 하루아침에 산산조각 난 박철수 할아버지, 심지어 억지로 권하는 술 한 잔에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간 이영우 어르신까지.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옆집, 우리 동네에서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모임들이 우리의 노후를 이렇게 망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절대로 가지 말아야 할 6가지 위험한 모임들을 낱낱이 파헤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로 조심해야 할 모임. 바로 무료라는 말로 시작되는 모임입니다. 공짜라는 말보다 더 무서운 말이 없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요즘은 수법이 더욱 교묘해져서 무료 건강검진, 무료 효도관광, 공짜 선물이라는 달콤한 말로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73세 박명자 할머니는 아파트 분여회라며 무료로 계란 한 판과 휴지를 준다고 해서 나갔다가 그 자리에서 350만 원짜리 침대를 구매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음 달엔 150만 원짜리 압력밥솥, 그 다음엔 200만 원짜리 안마기까지. 결국 노후자금 1000만 원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답니다. 이런 수법이 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공짜로 받은 게 있으면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고 여러 사람 앞에서 체면 때문에 거절하기 어려운 마음. 이런 우리의 따뜻한 마음을 나쁜 사람들이 악용하는 겁니다. 요즘은 더 대담해져서 오늘이 마지막 기회다. 이 가격은 지금뿐이다라며 어르신들을 다그치는 일까지 있습니다.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첫째, 무료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의심하세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옛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둘째, 10만 원이 넘는 물건은 반드시 자녀들과 상의하세요. 부끄러워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이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으니까요. 혹시 우리 동네 모임은 달라요. 다들 착한 분들이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정말 좋은 모임이라면 무료 선물로 유혹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친목은 물건을 사고 파는 게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것이니까요. 이번에는 또 다른 위험한 모임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모임은 만나고 나면 영혼까지 피곤해지는 무서운 모임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왜 자꾸 몸과 마음이 지치는지 그 이유를 아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68세 김영순 할머니는 3년째 매주 목요일마다 참석하는 복지관 친목 모임이 있습니다. 처음엔 좋은 분들이라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점을 발견했죠. 누군가 이야기를 하면 듣는 둥 마는 둥, 자기 얘기만 하기 바빴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옆 동네 박 할머니는 며느리 때문에 매일 우신다더라. 이 할머니네 아들은 사업 망했다면서? 저 집은 손주도 없어서 얼마나 서러울까. 남의 불행만 캐고 다니며 쑥덕거리다 보니 모임에 다녀오면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해서 이틀은 꼬박 알아누웠다고 합니다. 결국 김 할머니는 혈압이 180까지 치솟아 매일 혈압약을 먹어야 했죠. 3개월 만에 병원비로만 100만 원이 넘게 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에너지 뱀파이어 모임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남의 말은 건성으로 듣고 자기 얘기만 합니다. 누군가의 불행을 마치 재미있는 이야기처럼 전합니다. 그리고 모임이 끝나고 나면 이상하게 피곤하고 우울해집니다. 혹시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 끊기가 어려워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나이 들수록 우리에게 남은 시간과 기운은 더욱 소중합니다. 주 2회 공원 산책만 해도 건강도 지키고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실제로 김 할머니는 모임을 끊고
아침 산책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혈압약을 끊으실 수 있었답니다. 긍정적인 에너지가 가득한 등산 모임이나 노래교실을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세 번째로 피해야 할 모임은 술이 중심이 되는 모임입니다. 겉으로는 즐거운 술자리 같지만 우리 건강에는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65세 이종구 할아버지는 대기업 퇴직 임원이었습니다. 매달 한 번씩 만나던 임원 모임이었는데 은퇴하고 나니 모임의 분위기가 달라졌답니다. 점심 모임이 저녁 모임으로 바뀌더니 매번 술이 오갔죠. 이제 출근할 일도 없는데 한잔하면 어때? 옛날에는 잘 드셨잖아요. 하면서 술을 권했답니다. 이종구 할아버지는 고혈압이 있어서 주치의가 술을 한 모금도 마시면 안 된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전했더니 오히려 핀잔을 들었죠. 약 먹는다고 한 잔도 못 마시나? 술도 한 잔 못하면서 무슨 모임에 나와? 이런 말들이 오갔답니다. 결국 체면 때문에 한 잔을 마셨는데 그날 밤 자택에서 쓰러져 119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로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이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다고 하셨답니다. 더 무서운 건 술자리가 길어지면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취기가 오르면 30년 전 서운했던 이야기가 불쑥 튀어나옵니다. 그때 내가 네 과장 승진 때 목을 걸고 추천했는데 이제는 날 무시하냐?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망신당하고 다녔는지 알기나 해? 술김에 한 말이 30년 우정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런 위험한 술자리를 피하는 현명한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은 건강을 생각해서 술 대신 차를 마시는 것이 새로운 트렌드라고 합니다. 건강상의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세요. 모임 자체를 피하기 어렵다면 모임 시간을 점심으로 바꿔보세요. 이제 와서 모임을 빠지면 눈치 보여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건강을 망치고 우정도 잃을 바에야 차라리 모임을 줄이는 게 낫습니다. 아침 산책이나 등산 동호회는 어떠세요? 이종구 할아버지도 등산 모임으로 바꾸고 나서 건강도 좋아지고 더 즐거운 인연도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건강한 모임을 찾았다고 해서 안심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네 번째로 피해야 할 모임은 남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이런 모임에서 오가는 말 한마디가 우리의 자존심을 산산조각 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71세 이은미 할머니는 5년 전부터 다니던 아파트 주민 탁구 동호회가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15명 정도가 모여 운동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던 모임이었죠. 처음에는 다들 좋은 분들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말들이 오가기 시작했답니다. 김 할매는 애들 서울 산다고 매일 입에 달고 다니더니 다들 지하방 월세래. 못 사는 주제에 염치도 모르나. 남의 자식 얘기까지 들춰내면서 뒷담화는 점점 심해졌죠. 이은미 할머니는 처음엔 모른 척 하셨답니다. 나이 든 분들이니까 이해해야지 하면서요. 하지만 어느 날 할머니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본인 얘기가 무차별적으로 퍼졌다는 걸 알게 되셨어요. 딸이 이혼했다면서 손주도 못 보고 산다지. 저러니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지. 결국 이은미 할머니는 스트레스성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극심한 두통까지 생겨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한 달 병원비로만 60만 원이 들었다고 하네요. 병원 선생님 말씀이 이런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우울증은 물론이고 면역력도 떨어진다고 하셨어요. 이런 모임의 대화에는 3가지 독이 있습니다. 첫째는 남의 아픔을 가십거리로 만드는 것, 둘째는 없는 자식 얘기까지 들춰내는 것, 마지막으로 뒤에서는 험담하고 앞에서는 모른 척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나이에 새 모임을 찾기가 어려워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나이 들수록 우리의 자존심과 품격은 더욱 소중합니다. 이은미 할머니는 지금 문화센터 시니어 요가반에서 10명 정도의 새 친구들을 사귀셨답니다. 서로의 안부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잘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주는 분들이라고 하시네요. 여러분도 이런 건강한 모임을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5번째로 피해야 할 모임은 남의 성공이
내 가슴을 아프게 하는 곳입니다. 겉으로는 축하한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은근히 험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69세 김정웅 할아버지는 30년간 같은 시장에서 장사를 하셨습니다. 그곳 상인들과는 매달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져왔죠. 처음에는 서로 물건도 빌려주고 힘들 때면 돈도 빌려주며 지낸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김 할아버지가 가게를 프랜차이즈로 바꾸고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답니다. 요즘 장사가 잘 된다면서 그러니 회비는 좀 더 내야지. 우리는 월 회비 5만 원인데 장사가 잘 되는 김 사장님은 15만 원은 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같은 말들이 슬그머니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속상했던 건 30년 지기 친구들의 변한 눈빛이었답니다. 누군가 김 사장님 가게는 손님이 너무 많아서 좀 막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농담처럼 던진 말에 다들 웃으면서 동의하더랍니다. 심지어 요즘 경기가 안 좋은데 김 사장네만 잘 되니 이상하다 며 누명까지 씌우려 했다고 합니다. 결국 김 할아버지는 스트레스성 협심증으로 가슴이 조여들어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까지 있었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이 이대로 가다가는 심근경색이 올 수도 있다고 하셨죠. 한 달에 약값으로만 80만 원이 들었고 밤에는 악몽에 시달려 편히 잠도 못 주무셨답니다. 이런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모임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성공을 축하해주기보다는 뒤에서 수군대고 잘 되는 사람에게 책임과 부담을 더 지우려 합니다. 심지어 그 사람의 불행을 은근히 기다리기도 하죠. 혹시 오랜 인연이라 쉽게 정리하기 어려워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정한 친구라면 서로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김정웅 할아버지는 지금 구청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봉사단에서 매주 2번씩 급식 봉사를 하신답니다. 거기서 만난 15분의 새 친구들은 서로의 작은 기쁨까지도 진심으로 축하해 준다고 하시네요. 나눔의 기쁨도 알고 서로의 성공도 축하해주는 이런 건강한 모임을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6번째로 피해야 할 모임은 감당하기 힘들 만큼 커져버린 모임입니다. 차 한 잔의 여유가 어느새 부담으로 변해버린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67세 박영자 할머니는 2년 전 아파트 화단에서 꽃을 가꾸다 알게 된 이웃들과 차 모임을 시작했답니다. 처음엔 5명이서 일주일에 한 번 커피 마시며 이야기 나누는 소소한 모임이었죠. 그런데 점점 사람이 늘어나더니 어느새 30명이 넘는 큰 모임이 되어버렸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회장을 뽑자, 총무를 정하자, 회비는 얼마로 하자, 하나둘씩 규칙이 생기더니 봉사활동, 여행, 경조사비까지 의무가 되어버렸답니다. 봉사활동 안 나오시면 회비 2만 원 추가요. 단체 여행은 무조건 참석하셔야 해요. 경조사비는 3만 원씩이에요. 이런 말들이 당연해졌죠. 결국 월 회비가 5만 원에 경조사비에 봉사활동 불참비까지 더해지니 한 달이면 10만 원 넘게 들었답니다. 더 큰 문제는 30명이 넘다 보니 자연스럽게 파벌이 생긴 거였죠. 저쪽 편이랑 말도 하지 마세요. 우리끼리만 모여요. 이런 말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박 할머니는 요즘 모임 전날만 되면 가슴이 답답하고 불면증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처음에 그 편안하고 즐거웠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매번 누구 눈치를 봐야 할지 어떤 말을 조심해야 할지 걱정부터 된다고 하시네요. 대규모 모임이 좋은 점도 있지만 이런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사람이 많다 보니 깊은 대화보다는 형식적인 만남이 늘어날 수 있고 소소한 정보다는 의무감이 커질 때도 있죠. 게다가 큰 돈을 써야 하는 일도 자주 생깁니다. 혹시 이제 와서 빠지기가 어려워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모임은 즐거워야 합니다. 박영자 할머니는 진짜 마음이 맞는 4-5명과 조용히 새 모임을 시작하셨답니다. 부담도 없고 마음도 편해서 이제는 웃음꽃이 피어난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집 앞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놓고 수다 떠는 이 시간이 일주일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하시네요. 여러분도 부담 없이
마음 편히 나눌 수 있는 소규모 모임을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우리의 노후를 위협하는 6가지 모임을 살펴보았습니다. 무료라는 말로 시작해 돈을 갉아먹는 모임, 에너지 뱀파이어 모임, 술을 강요하는 모임, 뒷담화하는 모임, 시기하는 모임, 그리고 너무 커진 모임까지. 여러분도 이런 모임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모임에 가기 전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다녀와서는 며칠씩 쏘가리를 하신다면 그건 좋은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 나이엔 편안함이 최고입니다.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부담 없이 마음 편히 있을 수 있는 모임을 찾아야 합니다. 다행히 요즘은 좋은 모임이 참 많습니다. 아침마다 공원에서 만나는 산책 모임, 복지관에서 하는 그림 그리기나 노래 교실까지 다들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편안해야 합니다. 불편한 모임 때문에 소갈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이런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영상을 함께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